자, 수투 함수의 극한 챕터 1 81번부터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B의 순서상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놓고요. 가조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a 분의 x 마이너스 1은 b다. 이렇게 나왔다. 일단 얘는 보자마자 가능성이 두 가지야. 지금 어디가 0으로 가는 거 확실해? 분자가 0으로 가는 거 확실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분모가 0으로 가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지. 그냥 B가 뭐면 되는 거야. B가 만약에 0이면 분모가 0으로 갈 필요가 없어.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건 A가 뭐면 안 돼요? A가 1이 아니다. 이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만약에 A가 1이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A가 1이면 리미트 해놓고 풀어보니까 뭐 암산도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합차공식으로 풀면 x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거고, 그리고 극한값은 얼마가 됨? 2분의 1. 자, 일단 이런 세트가 있는 건데 나 조건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나 조건도 봐야 되겠지. 다음을 만족하는 K가 존재합니다 해놓고 리밋도 x가 0으로 갈 때 x의 K승 그거 분의 절대값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플러스 bx의 절대값이 2분의 1입니다. 자, 일단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이니까 최무슨 차항에 대한 이야기고 최저차항에 대한 이야기. 그럼 질문할게. 분자의 최저차항은 몇 차? 모른다가 정답이겠지. 그게 문제 브레이크가 되겠지. 만약에 b가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라면 뭐 얘가 최저차항이 될 거야. 그러면 수렴을 이쁘게 하려면 K가 일단 얼마야 되고 K가 1인 거야. 물론 K의 값은 중요하지 않아. 수렴하는지 보면 돼. 그리고 뭘로 수렴하냐? 최저차항 여기 X고 여기 BX니까 뭘로 수렴해? B로 수렴하겠지. 물론 절대값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2분의 1이면 된대. 그러면 위의 얘기랑 아래 얘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A가 뭐고 B가 뭐인 세트? A가 1이고 B가 2분의 1인 세트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만약에 B가 제로라고 치면 최저차항은 얼마야? 이것도 모르긴 해. 근데 만약에 A까지도 빵이면 2분의 1로 수렴할 수가 있냐? 없지. 그럼 빨리 배제해 봅시다. 그러면 B가 0이고 뭐 A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 날아가는 거고 뭐 당연히 K는 뭐여야 하고 2여야 하고 뭐 K값은 중요한 게 아니고 뭘로 수렴할까? 절대값의 A로 수렴하겠지. 근데 그것이 2분의 1이랍니다.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A가 플러스 2분의 1이고 B가 0이면 이것도 만족하고 B가 0일 때 A는 1이 아닙니다. 만족 잘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A가 마이너스의 2분의 1이고 B가 제로면 이거 만족하고 A가 1이 아니면서 B는 0입니다도 만족합니다. A, B가 뭐 양수, 음수 이런 조건 없으니까 저 세 개는 다 되는 것 같아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84번입니다. 최대한 인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제들로만 선택했어. 단순 무식한 계산이 아니고. 자, 84번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오차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집합 ab가 뭐냐면 집합 a가 뭐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x의 세제곱 x-의 1이 존재한다의 집합이 a야. 그런 작은 a들은 모아둔 거. 그 다음 b라는 집합은 뭐냐면 리미트 x가 b로 갈 때 x의 제곱 x-1의 4제곱 그거 분의 fx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가 집합 b야. 자, 그래서 잘 봐야 돼. 자, 집합 a랑 b를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0이라는 친구는 a-의 b에 속한데 여기에 제로가 있대. 그 다음에 b-a는 1이래. 여기에 1이 있대. 그럼 각각이 무슨 말인지 보자. 이 부분은 A랑 누구의 교집합이에요? not B, 즉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겠지. 그 말은 A가 제로일 때 이 극한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B의 여집합이라는 건 이 극한이 뭐 한다는 뜻이야?
존재한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이 말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분의 x의 세제곱 괄호 x-1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b의 여집합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리미트도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x-1의 4제곱 분의 f가 존재 안 한다의 여집합인 존재한다 집합에 있다 이거지. 맞냐? 그럼 이제 인수에 대한 이야기야. 자, 분자에 0이 3개 있습니다. 근데 극한이 존재해야 된대. 만약에 분모의 x가 더 많으면 0분의 뭐식이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3개 있으니까 아슬아슬 몇 개까지는 가질 수 있다야? 3개까지는 가질 수 있겠네. 근데 여기서는 분모에 2개 있거든? 근데 존재해야 된대. 분모에 남겨버리면 안 된다며. 그럼 적어도 몇 개 이상은 있어야 돼? 2개 이상은 있어야 돼. 그러면 2개나 3개 중에 하나를 갖는 거구나. 오케이? 자, 그럼 같은 논리로 이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동네는 A의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이에요. 그럼 A의 여집합이라는 건 이 극한의 존재를 안 하고 B에 속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안 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1이라는 원소라고 했기 때문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그리고 미리 눈치챘겠지만 어차피 1로 갈 때니까 x세제곱 얘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손 아프니까 그냥 f분의 x-1이 없다라고만 쓰고요. 이쪽도 x제곱 볼 필요 없겠지. 그러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이 4개 있습니다. 분의 f는 또 없대. 그럼 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없으려면 인수가 어느 쪽에 더 많아야 돼? 분모에 많아야 0분의 하고 발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통해서 f는 x-1을 몇 개 이상 가져야 돼? 2개 이상 가져야 돼. 근데 얘도 없어야 되거든? 얘가 너무 많이 가져버리면 약분 다 해버리면 수렴해버릴 거야. 그럴 수 없어야 돼. 그러면 4개 있으면 되냐? 그럼 몇 개 이하로 있어야 돼? 3개 이하로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다. 이거 오차함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fx가 x를 3개 가지면 뭐 어쩔 수 없이 x-를 몇 개 가질 수밖에 없어. 2개 가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 또는 중에서 2개만 갖겠습니다 라고 하면 3개 이하로는 가져도 된다며. 이렇게 가지거나 아니면 또 뭐일 수도 있냐면 x 딱 2개만 가질게. x-도 몇 개만 가질게. 2개만 가질게. 그리고 다른 거, 뭐 엉뚱한 거 하나 가질게. 또 뭐 괜찮은 이야기긴 하겠지. 이 중에서 f의 3이 18을 만족할 수 있는 걸 찾아봅시다. f3, 얘 3 대입하면 벌써 27이 보였어요. 여기 3 대입하면 9 곱하기, 너무 큰 것 같아요. 여기다가 3을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9 곱하기 4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주면 돼? 2분의 1이 돼주면 되겠다. 그 말은 3 대입했을 때 2분의 1 나오게끔 x-의 2분의 5로 차려주면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분모란 분자의 인수의 개수 가지고 극한을 판단하는 거 수능에서도 자주 하는 짓거리였습니다. 일단은 끝. 챕터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함수의 연속 72페이지에 있는 76번입니다. 얘는 기출문제에서도 그냥 좌극한, 우극한 따지는 용도로 출제가 되었었던 문제고, 이것도 편집이 좀 이상하게 됐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다인 함수 fx와 그 다음 g의 1의 우극한은 g의 1의 좌극한보다 더 큽니다. 그 다음 나보고 구하러 가는 것이 f의 1 곱하기 g의 1의 우극한 마이너스 g의 1의 좌극한을 구하래. 자, 가족건 절대값 fx,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 그럼 생각해보자. 지금 g가 1에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불연속이란 말이야. 근데 fx는 연속함수라고 했거든. 근데 절대값 f 곱하기 g가 연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만약에 우극한을 넣어보면 얘는 이거거든. f의 1의 우극한 곱하기 g의 1의 우극한. 좌극한 집어넣으면 1의 좌극한, g의 1의 좌극한이야. 절대값은 각각 씌웠습니다. fx는 연속함수래. 그 말은 너랑 너는 같아.
근데 G의 1 플러스 네가 더 크고 너네 둘은 다르대. 그치? 그러면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너네가 설령 다르더라도 우리 둘이 똑같이 얼마면 곱하면 돼. 0으로 곱하면 똑같아질 거야. 하지만 문제에서 모두 0보다 크대. 그래서 그렇진 않겠지. 그러면 절대값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겠지. 바로 플러스 3, 마이너스 3 같은 느낌.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G의 1의 우극한을 잠시 A라고 둔다면 G의 1의 저격하는 마이너스 A의 형태여야 크고 작다, 크고 작고 절대값 취하면 똑같다가 되겠지. 자, 그 다음 나조건 x가 1보다 작을 때와 클 때 당연히 극한을 취해봐야 되겠지. 위에 식에다가는 좌극한을 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럼 둘이 곱하면 1 대입하니까 얼만데? 마이너스의 9. 그 다음 밑에 식에다가는 우극한을 취해야 될 것 같아. f의 1 플러스 g의 1 플러스 했더니 4. 이렇게 나오겠지. 자, f는 1 빼기나 1 플러스나 똑같은 걸 알아. 근데 뭔지를 모르니까 좀 죽이고 싶어. 당연히 둘이 뭐 하면 되겠어? 곱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눈으로 보입니다. 얘 곱하기 얘가 얼마? 마이너스 36. 근데 부호가 반대라며. 얘가 얼마고?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의 6이다. 자, 그래서 G의 1 플러스가 6이었으니까 네가 6인겨. 그러면 F의 1 우극한. 어차피 연속 함수니까 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 갑시다. 84번입니다. 흐처처처처 저 집합 A에 대하여 일단 호영아 A 좀 인수분해 해줘. 뭐 이상 뭐 이하임? 응? 3분의 2 이하. 자, 그 다음 fx라는 함수가 유리함수네요. x-a 분의 ax. 자, 함수 gx를 x가 a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 안 들어가 있으면 이거라고 하자.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오케이. 그럼 봅시다. gx라는 친구는 x가 a의 원소면이니까 마이너스의 2 이상 3분의 2 이하면 fx를 그대로 가져가 주세요니까 x-a분의 ax. 그 다음 바깥에 else라고 쓸게. 그 바깥에서는 뒤집으래. 그러면 ax 분의 x-a. 자,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그러면 주의할 거. 일단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니까 마이너스 1대랑 3분의 1대 비교할 건데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거. 아마 답이 2개 나올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솎아내는 용도로 쓸 것 같은데. 분수 함수가 연속이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뭐에 항상 주의해야 돼? 뭐가 0이 되면 안 된다에 주의를 해야 돼. 그 말은 A라는 값이 이 범위 안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단 같다를 할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자. 나랑 내 역수야. 연속이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나랑 내 역수가 같으려면 뭐 또는 뭐 해야 되냐? 1이나 마이너스 1밖에 뒤집어서 똑같은 게 없지. 그러면 3분의 2 대입했을 때 한번 보자. 3분의 2 마이너스의 a 분의 3분의 2a. 그게 1 아니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 풀어보자. 먼저 1로 넘어가면 3분의 2a는 3분의 2 빼기 a. 따라서 a는 암산 좀 해봐. 얼마냐? 5분의 2. 그 다음 마이너스 1쪽 풀어볼게. 그러면 3분의 2a는 이 새끼 마이너스 달고 나올 테니까 a-의 3분의 2. 호짜짜 하면 a 얼마냐? 2. 아까 얘기했잖아. 방금. 5분의 2. 요 범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죠? 얘가 0.669예요. 0.4니까. 그 말은 a가 여기 5분의 2면 이 구간에서 연속일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것 때문에 이제 얘를 솎아내주셔야 되고 a가 2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도 해보긴 해야 될 텐데 뭐 아마 답이 똑같이 나오니까 괜찮은 거겠지? 얘는 좀 웃기긴 하네. 풀 수 있는 방법이 2가지나 있는데 불필요하게 정보가 더 많네요. 만약에 마이너스 1대 연속선을 보자. 마이너스 2 빼기 a 분의 마이너스의 2a. 이것이 1 또는 마이너스의 1이야. 이쪽으로 풀면 마이너스의 2a가 마이너스 2 빼기 a면 돼.
그럼 a가 얼마야? 2. 답이 나온 거고. 마이너스 1이면 어떨까를 봅시다. 마이너스의 2a는 마이너스 달고 나올 테니까 a 플러스의 2. 그럼 이거 a 얼마 나옴? 마이너스 3분의 2. 얘도 이 범위에 있을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어차피 수능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정보가 좀 과잉된 문제긴 하네. 노랑으로만 풀어도 2 나오고 초록으로만 풀어도 2는 나오긴 합니다. 정답은 2겠죠. 자, 미분계수로 넘어가게 챕터 3, 86번을 찾아보세요. 자, fx란 친구를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fx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의 2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 x의 제곱 플러스의 2입니다. 일단 그래프 그린다잉. 슉슉 슉슉. 자, 0이 할 때 이 친구 꼭지점 어디? 마1, 1 0,2 지나겠고 그러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2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기울기 0 됐다가 이유 이렇게 연결될 것 같아. 미분은 불가능한 친구네요. 자, 그 녀석에 대하여 gx라는 함수가 뭐냐? 자,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 그 다음에 x가 k보다 클 때는 f의 x-a 플러스의 b다. 자,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a 플러스 b 플러스 k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다. 자, 일단 얘는 세연아 평행이동으로 해석해주세요. 평행이동을 했다. 그러고 이제 k 이하일 때가 fx인데요.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근데 애초에 fx가 어디서 미분이 안 돼? 0에서 미분이 안 돼. 그럼 k가 양수로 넘어와가지고 요렇게까지가 일단 벌써 보이면 돼, 안 돼? 안 되거든. 그럼 일단 k는 왼쪽에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k가 이 정도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 전까지는 fx를 그대로 데리고 오래. 그 다음 이 표현의 뭐라 그럴까? 편의성. a랑 b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네가 어디다가 갖다 붙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노란색이 이제 고정이고요. 흰색을 떼가지고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붙일 거야. 근데 미분이 가능해야 된대. 그럼 당연히 연속이 되게끔 붙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울기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노란색일 때 기울기 무조건 일단 무슨 수긴 해? 음수긴 해. 근데 나머지 흰색에 기울기가 음수인 부분이 있냐? 없어. 정확히 같은 지점밖에 없어. 그 말은 평행이동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근데 그러면 여기서 미분 불가가 생기니까 안 될 거 아니야. 즉 K가 너무 저런 데 가면 안 되겠다.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 K가 요 정도 애매하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쭉 미분 가능하게 이차함수로 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쁘게 이어붙이고 싶어. 근데 당연히 이 K초과 쪽에도 이 꺾이는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떼서 좀 왼쪽으로 많이 밀어서요. 꺾인 부분이 내 눈에 안 보이게 빼줘야 돼. 그러면 어디가 기울기가 같냐? 했을 때 얘네 둘의 최고 차항이 같았음을 상기하면 될 것 같아. 최고 차항의 개수가 같은 이차 함수는 모양이 완벽히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 꼭지점 다시 한번 뭐라고? 마1, 1 얘는요? 0,2 그 말은 이 꼭지점 기준 한 요 정도 지나간 지점의 기울기는 요 함수에서 꼭지점 기준 이만큼 지나간 곳하고 기울기가 완벽히 똑같을 거예요. 그치? 그 말은 여기에 그래프를 떼다가 여기에 쏙 이식해주면 이쁘게 이차함수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미분이 가능해질 거다 이거야. 이해되냐? 그러면 이 점을 정확히 여기에 이식하려면 얼마 평행이동해야 되니?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어차피 둘이 모양이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꼭지점을 꼭지점으로 이식하는 이 모양새랑 뭐 핑크가 핑크로 이식될 때 필요한 평행이동은 완벽히 똑같겠지.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표현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k는 여기여도 상관없고요. 여기여도 상관없어요. 왜? 여기면 똑같이 여기서 이식하면 돼.
근데 얘가 1로 가는 평행도 똑같아요. 그 말은 K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지점보다 왼쪽이면 되냐? 안 됐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 다음 이 그래프를 봐도 알겠지만 얘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지. 최대 어디까지 갈 수 있어? 0까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어디든 똑같은 해당하는 부분을 복붙해주면 미분 가능하게 이식 수술이 성공합니다. 이런 느낌. 따라 최소값은 K가 마이너스 1이 잡아주면 됩니다. 미분 가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95번 넘어갑시다. 95번은 아주 클래식인데 중요합니다. 제가 겨울방학 때 여러분께 수업했었던 내용입니다. fx가 양의 상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k고요. 여기가 8입니다. 그 다음 주어진 집합에 있는 극한을 보는 게 중요한데 리밋도 h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h분의 절대값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절대값 fa. 내가 이거 겨울방학 때 너네한테 제 신경질 내면서 계속 열심히 했던 건데. 자, 이거 누구의 어디서의 무슨 개수를 구하라는 건지 한글로 제대로 말해봐봐. 누구의? 그치. 절대값 fx란 함수의 어디서의? x equal a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무슨 극한? 우극한. 그걸 줄여서 뭐라고 부르자고? 우미분계수. 근데 내가 방금도 말했지만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과 우미분계수가 완벽히 똑같은 얘기는 아니야. 이거 우리 6평 때 15번에서 너네가 많이들 실수했었던 내용이야. 지금은 그게 크게 상관없어서 그냥 우미계라고 줄여 말하지만 평변의 우극한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 도함수의 극한값이 아니라 그림에서 평변의 극한값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리미트 해놓고 h가 0의 좌극한만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또 똑같은 함수 절대값 fx에 x equal a에서의 좌미분 계수가 될 겁니다. 자, 근데 그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0 이하다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럼 보자. 절대값 fx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데 보세요. 미분이 뭐 한 곳이니? 가능한 곳이지. 미분이 가능한 곳이면 예를 들어 기울기 양수지 않습니까? 우미분계수나 좌미분계수나 둘이 뭐 하니? 같지? 그럼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죠. 마찬가지로 이런 데 보세요. 미분 가능하면서 기울기가 음수인 곳. 미분이 가능하니까 우미계랑 좌미계가 뭐 합니까? 같을 거야. 그럼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야. 아, 그런 데는 아닌가 봐. 그럼 어디가 있을 수 있냐? 뻔하지. 기울기가 뭐인 곳? 애초에 0인 곳. 그러면 좌미계나 우미계나 빵 곱하기 빵은 빵이야. 또 하나가 무슨 점? 점. 우미분계수는 양수, 좌미분계수가 음수. 자, 따라서 이와 같은 별표 3개의 x좌표를 집합으로 갖는 것이 A입니다. 근데 A가 3의 원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3이 A의 원소다. 그러면 여기가 3이거나 여기가 3이란 뜻인데 K는 양수라고 했거든. 그럼 마이너스 K는 3이 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가운데가 3이고 5만큼 간격이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의 2다가 돼서 마이너스의 2와 3과 8이 이 집합의 원소입니다. 합은 9다 이렇게 나오지. 오케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 고전적인 문제고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나 이 문제 똑같이 그냥 실전에 MSG에서 겨울방학 때 수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쉬운 질문이었고 100번 갑시다.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야. 자, 100번 보겠습니다.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의 b다. 그 다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의 d다. 지금 a, b, c, d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프는 아직 무궁무진한 상태예요. 그 다음 x 이퀄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오케이, 생각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가능한 거 1 미만이니까 요렇게까지 이렇게 꼭대기를 지나서 내려오는 타이밍에 끊겼다면 그 뒤에도 요래하게 올라갈만 할 거야. 그치? 아니면 또 어떨 수가 있냐면
올라가다가 딱 꼭지점에서 끝났어. 그러면 똑같이 꼭지점에서부터 이어받아서 마치 3차 함수 3중근처럼 생기면 될 거야. 아니면 또 하나는 나 그냥 밋밋하게 끝날 거임. 그럼 나도 밋밋하게 똑같이 받아줄게 로 올라갈 수도 있겠고. 그치? 결국 3차 함수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나 조건 절대값 fx는 x equal p 단 p는 1 미만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꺾었더니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한 점이래. 근데 1보다 왼쪽이어야 된대.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그림에서 x축이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래쪽에 있어 줘야 뭐 여기서만 미분 불가 이렇게 되겠지. 접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쯤에서 접어야 미분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얘도 아직까지는 살아있어. 가능성은 요렇게가 x축이면 충분히 뭐 얘만 미분일 수 있으니까요. 나 조건에서는 아직 다 3명 다 생존했고 이제 다 조건으로 가야 되겠지. 절대값 fx-f1에다가 또 절대값을 취했더니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하다. 얘만 식으로 제대로 볼게. 절대값 fx -f의 1 에다가 절대값을 취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뭐냐? 이거야. 거기서 f1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취하래. 근데 이거 겉보기가 무서울 뿐 우리가 자주 봤었던 거야.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나 우리? 절대값 gx-k의 그래프의 개형. 이런 거 관찰할 때만 실제로 평행이동 내려가지고 했던가요? 아니지. 그냥 gx의 그래프 그냥 갖다 놓고 상수함수 누구를 x축인 양, y는 k를 x축인 양 접어버리면 됐잖아. 똑같아. 그러면 절대값 fx라는 그래프 가만히 냅둬. 거기다가 f1이란 상수함수만 그어볼게. f1이란 상수함수 그어. 여기서 접으면 미분이 되나요? 지금 x 이퀄 1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어이씨, 미분 가능하냐? 안 하지. 그럼 예를 봅시다. 절대값 볼게요. 절대값. 차차차차차차. 얘를 상수함수 f1이 지나갑니다. 접어. 미분 되나요? 되죠. 얘 절대값 fx 이렇게 매끈하게 갑니다. 여기서 f1 접어. 미분 가능하니? 안 하지. 요 그림밖에 안 된다. f1의 값이 최소일 때 f'(a 빼기 c 플러스 p의 값을 구해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무리하러 가자. 결국 이 함수가 정답인 상황은 요렇게 딱 꼭지점이었고 반대로도 이렇게 꼭지점에게 딱 맞아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의 b고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인데 둘 다 꼭지점에 1,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괄호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생겨야 되겠지. 그럼 일단 a가 자연스레 얼마야? 2겠지. 그 다음 꼭지점 얼마니? 이거 그대로 보면서 하면 b 플러스 1이 꼭지점이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도 일단 x-1의 제곱 이렇게 생겨야 돼. 그러니까 c가 얼마야? 일단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꼭지점을 맞춰보자. 꼭지점 d 한 다음에 어떻게 붙어야 돼?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붙어야 되나? 자, 그런데 둘이 여기서 매끈하게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꼭지점의 y좌표가 서로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 따라서 b 더하기 1은 d-1이다. 뭐 b-의 d는 마이너스 2? 뭐 이 정도 관계식 하나 얻어놓고 a랑 c는 실제로 나오고 b랑 d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요. 근데 f1의 값이 최소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a, b, c는 다 정수래. 자, 아까 나 조건에서 뭘 따졌었니? x축이 1일 때보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 밑에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럼 바꿔 말하면 요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는 부호가 무슨 수여야 돼요? 얘 양수였어야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b 더하기 1이 양수여야 된다 이거야. 됐죠? 근데도 최소여야 된대. 그럼 작을수록 좋을 거 아니야. 근데 b는 정수래.
그러면 B가 얼마일 수밖에 없어? 0이어서 꼭지점의 y좌표가 1인 게 제일 작은 거지. 자, B가 0이니까 뭐 D는 2다. 이렇게 나와서 A, B, C 다 나왔고 식 나왔으니까 미분하고 계산하든가 말든가. 됐어요? 오케이. 자, 챕터 3도 끝. 챕터 4로 가자. 도함수의 활용이라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 요거 4문제 정도 풀면 시간이 다 갈 것 같기도. 자, 챕터 4에 8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는 157쪽에 있습니다. 자, 83 봅시다.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와 상수 p에 대하여 gx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자인데요. 보자마자 이건 느껴야 되겠지. fx에서 뺀 뒤에 있는 식이 한글로 하면 뭐니? x equal p에서의 무슨 선? 접선.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새끼는 없을 거고. 근데 그게 g2가 빵이다. 근데 p는 2가 아니래. 그럼 봐봐. x가 2일 때 g2가 빵이래. 근데 자, 둘을 뺐다라는 건 두 곡선 또는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겠다는 뜻이지. 근데 빵이라는 건 둘이 뭐 했다는 뜻이야? 뭐 같았다, 즉 만났다는 뜻이겠지. 아, 그러니 x equal 2일 때 f랑 저 접선, 뭔지 모르겠지만 그 새끼들이 만났습니다. 뭐 이런 뜻인 거지. 오케이? 그러면 대충 그림 그래도 느낌 올 것 같은데.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가 요 정도 있다고 치죠. 그럼 접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차 함수랑 직선이 한 번 더 만나겠네요. 거기가 어디다? 2다. 물론 누가 더 큰진 몰라서 아직. 여기쯤이 P고 다시 만났는데 너가 2야. 이렇게 반대일 수는 있습니다. 아직 몰라요. 그거를 fx가 x equal 0과 1에서 그 값이다로 해결합시다. 그럼 어느 쪽이냐? 여기지 뭐.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1인 거지. 맞나? 자, 여기서 무식하게 계산하면 안 된다.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지. 암산으로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0하고 1이 극값의 좌표라는 건 변곡점 x좌표가 어디야? 변곡점 x좌표 2분의 1이지. 그 말은 세근의 합이 얼마야? 2분의 3. 그런데 3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살펴봤더니 P가 무슨 점이었으니까? 접점이었으니까 PP가 되겠고 또 하나의 근이 뭐야? 2. 그럼 정답 마이너스 4분의 1이겠죠. 오케이? 항상 3차 함수랑 접선 얘기 나오면 근각의 관계를 항상 생각하시고 변곡점의 변곡점, 세근의 합은 뭐냐? 이거 다 생각하라고. 오늘 많이 떠들어도 목이 아프다. 83번 했으니까 88번 하겠습니다. 88, 88, 88. 세 두 실수 AB와 양수 C에 대하여 옴뇸뇸이 성립합니다. 이것을 찾아주세요. 연속이고요. 나 조건은 그냥 뭐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거야. 증가한다. 연속이면서 증가를 해야 된디. f-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버린디. 오케이. 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자, 증가해야 되니까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이었다가 내려가는 부분이 보이면 돼, 안 돼? 안 될 것 같아. 한 대충 뭐 요 정도의 0이 있어서 잘려야 돼요. 그 말은 이 새끼 일단 축이 뭐임? 축이 일단 얼만데? 2분의 a. 근데 그게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같아도 되긴 합니다. 따라서 일단 a는 양수구나. 뭐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잡아놓고 그 다음 x가 0보다 클 때 해놓고 여기가 문제네요. 절대값이 있네. x의 세제곱 더하기 cx 그 다음 마이너스 2 절대값 x-의 c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속인 건 이따가 뭐 0 대입한다 치고 0 넣어볼까? 일단 넣기나 해볼까? 근데 0 넣어봤자 아직 얘 B 여기는 C 남을 것 같아서 뭐 별 의미 없을 것 같고 증가한다부터 따져봅시다. 당연히 범위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 범위를 나눠보자. 만약에 x가 c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가 될 거냐면 x의 세제곱 플러스 c-2x 플러스 2c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x가 만약에 c보다 작다면 x의 세제곱한 다음 x가 c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될 듯 c 더하기 2x 마이너스의 2c 이렇게 나오겠지. 허허 그러면 c가 일단 양수라고 하긴 했거든. 그러니까 대충 요 정도의 c가 있긴 하거든. 근데 c보다 작을 때 0에서 c 사이는 이 핑크색 그래프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c보다 클 때는 초록색 그래프가 들어와야 되는데 증가해야 된대. 뭐 미분해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먼저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핑크 봅시다. 얘 미분할게. y'은 3x의 제곱 더하기 c 플러스 2. c가 양수래. 그럼 이거 항상 0보다 어떻지? 크네. 그럼 다행히 얘는 이렇게 크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초랭이를 봅시다. 얘를 미분해보면 y의 프라임은 3x의 제곱한 다음 더하기 c 마이너스의 2야. 얘는 잘못하면 꿀렁꿀렁 할 수도 있긴 합니다. 이제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그래프 어차피 나 c보다 오른쪽에서만 그릴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꿀렁꿀렁을 해도 내가 보고자 하는 c보다 오른쪽이 아닌 앞쪽에서 꿀렁꿀렁 하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건 괜찮다 이거야. 뭐 꿀렁꿀렁 안 하면 더 좋고. 맞냐? 자, 그래서 천천히 생각해보자. 만약에 c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차피 증가할 거라 걱정이 없니?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도함수가 항상 0 이상이니까 꿀렁꿀렁 할 리가 없어. 그냥 땡큐 오케이야. 그치? 근데 문제는 양수긴 하대. 그런데 만약에 2보다 작으면 이 문제야. 그래도 괜찮을 때가 있다 그랬어. 뭐요? 꿀렁꿀렁 하는 게 내 눈에 안 보이기만 하면 돼. 그치? 그 말은 요 꿀렁꿀렁 하는 부분이 C보다 왼쪽에 있어서 가려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렵게 갈 필요 없이 기울기가 0 되는 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뭡니까? 3분의 2 마이너스의 C 이렇게 나오겠지? 당연한 얘기지만 얘들아 요거 세연이한테 물어봐야지. 얘 변곡점은 어디야? 응? 점은 x좌표만 있는 게 점이 아니죠. 0, 항상 2차 식의 개수 보면서 변곡점이 어딘지 항상 느껴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뿔마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음수 쪽은 볼 필요도 없어. 이쪽에서 꿀렁하는 거 지랄 필요 없이 여기가 중요한 거야, 여기. 근데 얘 x좌표가 뭐냐? 양수인 루트 3분의 2 마이너스의 c야. 근데 이게 안 보인다는 뜻은 c보다 어느 쪽에 있다는 뜻이야? 왼쪽에 있다는 뜻이지. c보다 왼쪽에 있다는 건 이래야 된다는 뜻이고 같아도 됩니다. 얘를 만족해야 돼. 자, 그럼 양변 제곱해볼게. 암산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제곱할게요. 3분의 2-의 c가 c제곱 이하. 3 넘길게. 그럼 3c제곱. 얘 넘어올 거니까 플러스 c. 얘 넘어올 테니까 마이너스 2고 0 이상. 1, 3, 1, 2고 플러스 마이너스면 될 것 같아. 따라서 크다니까 c는 3분의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어차피 나는 0에서부터 2 사이 였으니까 3분의 2보다 커야 되겠네. 자, 이걸 합치면 2 이상은 그냥 오케이. 근데 3분의 2 이상 2 미만도 오케이. 자, 합치면 결국 C가 뭐 이상해야 된다? C가 3분의 2 이상이면 된다. 가 되겠지.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 F-1의 최대값 한번 구하러 가볼까? 아직 안 따졌던 게 있긴 한데 연속에 대한 얘기를 안 따지긴 했거든. 연속에 대한 얘기도 하자. x = 0에서 연속이니까 왼쪽에 대입한 건 b, 오른쪽에다 빵 대입하면 뭐 남냐?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의 마이너스의 c, 즉 마이너스의 2c가 남을 거예요. f의 마이너스 1 찾겠습니다.
f의 마이너스 1은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빼기 a 플러스 b입니다. 근데 일단 b를 c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두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의 최대래. 그러면 a를 뺄 건데 결과가 크려면 a는 최대한 뭐 한 거 찾아야 돼? a는 최소여야 돼. 근데 a의 최소값 얼마지? a에 대한 얘기를 어디서 했더라? 축에서 0 이상 찾아놨습니다. 최소값 0. 마찬가지로 최대가 돼야 되면 c도 가급적 뭐 해야 돼? 최소 얼마더라? 마이너스 1 빼기 3분의 4는 3분의 7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은 4번이겠지. 오케이. 증가 감소 이 정도는 한 모의고사 한 12번 13번쯤에 13은 좀 너무한가? 11, 12번쯤에 있으면 분명 여러분 중에 한두 명은 틀리고 그럼에도 그냥 증가 감소라는 단순한 개념만 물어봤으니까 뭐 나쁜 문제 아니고 라서 이거는 충분히 나올 만한 느낌의 문제니까 꼭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8, 9 오메 8, 9 갑시다. 자, 두 유리수 PQ에 대하여 3차 함수 ABC2가 P에서 극대, Q에서 극소, PQ에 대한 선분 AB를 대각선으로 하는 사각형이 다음 조건 만족. 네 변은 각각 X축 또는 Y축과 평행하다. 넓이가 4인 정사각형이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랑 여기가 대각선이래. 그런 사각형을 그렸더니 정사각형인데 넓이가 4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요? 2. 그럼 여기서 벌써 쓰고 싶은 공식이 하나 있지 않니? 승훈아 뭐 쓰고 싶어? 극값 차이에 대한 공식을 쓰고 싶어요. 최고 차이 개수가 A라고 나와 있고 극값이 차이가 2. 델타 X가 얼마? 2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 델타 Y는 2분의 최고차항 곱하기 델타 X의 3승에다가 델타 Y 2 때려박고 델타 X에다가도 2 때려박습니다. A가 몇 분의 1이구만? 2분의 1이구만. 최고차의 개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 그 다음 B를 지나고 AB의 수직인 직선이 원점을 지난다. B를 지나고 B가 어딘데? 극소. 그리고 AB가 이거야. 근데 잠깐만 이거 정사각형이라며? 그럼 이 색의 기울기 뭐지? 그럼 얘랑 수직이면서 여기를 지난다는 거니까 기울기가 얼마겠네? 기울기 1이겠네. 근데 그게 원점을 지난대요. 맞냐? 자, 이거는 내가 선정한 이유가 그냥 여러 가지 공식이나 성질을 쓰면서 풀기에 알맞은 되게 기본 문제라 그래. 첫 번째로 극값 차이 공식 썼고 이제 어떤 미지수 하나 잡고 뚝딱뚝딱 해나갈 거예요. 자, 이 점은 기울기가 1이면서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거 결국 y는 뭐임? y는 x지. 그러니까 얘가 k, k라고 둘 수 있는 거 아닌가? 맞나? 그치?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야. k를 최대한 빨리 찾는 게 관건이거든? 어떻게 구할까? 지금 k, k가 극소값인 거지. 나에게 주어진 단서 중에 숫자는 이게 있어. 자, 나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약하면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 이거고요. 여기가 k예요. 맞지? 물론 y값도 k지만. y값 k. 근데 요만큼의 간격이 얼마라고요? 2래매. 그러면 비율관계상 여기는 얼마야? k-의 3이지. 그러면 상수함수 k와의 위치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fx는 k다의 근이 누구니? K랑 K-의 3이죠. 근데 fx equal k다라는 방정식이 뭐냐?
AX의 세제곱 블라블라블라 더하기 2 빼기 K는 0이지. 맨압이랑 맨디를 알기 때문에 뭐 해볼 수 있을까? 근과 계수 관계에서 세근의 뭐냐? 마이너스 A가 얼마였지? 2분의 1. 분의 뭐라고? 2 마이너스의 K겠죠. 그 말은 정리하시면 뭐라고? K 빼기 K 빼기 4가 아니라 2 괄호 K 빼기 2다. 맞냐? 그게 세근인데 그 실제 세근이 뭐라고? K 빼기 3이라며. 그러니까 2 괄호 K 마이너스의 2라는 친구가 K 곱하기 K 마이너스의 3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를 만족하는 K만 잘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fx는 당연히 상수함수 K와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만난다로 식 세워주시면 되겠지. 대슈. 오케이. 찍어서 풀 수 있으면 좋은데 찍어서 풀 수 있나? 1이네요. K1이면 되겠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됐음? 근각의 세관계는 활용을 꼭꼭꼭 잘 하시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선정한 거야. 연습해. 자, 그 다음 93번 갑시다. 요 단어 라스트. 이건 좀 쉬운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다음 조건 만족할 때 극대값 찾아보세요 해놓고 어떤 다항함수 gx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했는데요. f랑 g가 곱했더니 몇 차 다항식이 됐어요? 6차 다항식이 됐지. 그럼 f가 인수 3개 가져가고 g가 인수 3개 가져간다는 뜻이니까 x 더하기 루트 a라는 거랑 x 마이너스의 루트 a라는 게 지금 각각 3개씩 재고가 있는 거야. 그 중에 적당히 3개만 갖고 와가지고 fx를 만들면 돼. 근데 0,3에서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에 접한대. 그럼 대충 어떤 느낌인지 봅시다. 0,3에서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서 접하는 3차 함수래. 근데 끼케야 할 수 있는 짓거리가 마이너스 루트 a나 루트 a를 근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 만약에 x 더하기 루트 a를 3개 가지면 마이너스 루트 a에서 3중근 가질 건데 뭐 이게 접선일 수가 없잖아. 그냥 되는 거 찾으면 돼. 뭐 대충 이러면 되지 않냐. 뭐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접하는 거. 됐음? 좋네요. 얘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고 여기에 0,3이래. 그럼 식 세워졌네.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안 줬구나. 그거부터 좀 찾으라고 하겠네. 자, fx는 결국 최고차 모름, 단 마이너스 루트 a 하나 갖고 있을 거니까 x 플러스의 루트 a 그 다음 x 마이너스 루트 a의 뭐다? 제곱이다. 자, 그런데 얘가 0,3에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과 접한다. 뭐 단순히 정보가 두 개네. F0 얼마고 3, F'0 얼마고 뭐 이걸 연립해서 구하라는 뜻이겠지. 얘를 조금 더 스마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앞에 문제처럼을 내가 고민하면서 떠들고 있었는데 딱히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거밖에 없을 듯. 오케이. 자, 그러면 챕터 4까지 마무리하고 6문제에 대한 질문은 못해듣네. 시간이 딱 돼버렸군. 아깝다. 요걸 어떡하지? 일단 우리 내신 기간에 돌입하기 때문에 이 공통 수업은 오늘까지 수업하고 이제 여름방학 기간까지는 잠시 휴강입니다. 요거는 필요한 사람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내가 태블릿에다가 떠들면서 푸는 거 녹화해가지고 그 영상을 줄게.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카메라 앞에서 찍고 편집하기엔 좀 귀찮으니까 태블릿에다가 목소리랑 함께 풀어서 줄 테니까 필요하면 카톡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7월 10 며칠 정도 때 너네 기말고사 다 끝나고 방학 시작하는 그 주간쯤부터 다시 개강을 할 거고, 얘기했던 대로 우리 공통반은 계속해서 일단 우리 매번 봤던 그랜드라인 문제, 모의고사 수준의 그 문제를 먼저 다 맞추는 걸 우선으로 하면서 이제 기출문제에서의 준킬러 킬러를 보고, 사설 엔제는 좀 낮은 난이도 그랜드라인 엔제 같은 느낌으로 좀 더 다져가고,
너네가 잘해지면 그랜드라인 엔제 다음에 신세계 엔제라고 더 어려운 거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너네가 뭐 못 따라하면 못 하는 거니까. 일단 뭐 기말고사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3-1까지는 그래도 뭐 내신 들어가니까 그치? 3-2는 내신 안 들어가니까 괜찮지만 뭐 선택 과목 때 볼 사람들은 선택 과목 때 계속 보면 되고요. 공통만 우리 봤던 친구들은 잠시 기말고사 잘 치르고 오시고 여름 개 뜨거울 때 만나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만약에 결국 뭐 대략 휴강 기간이 그러면 3주 정도 될 거거든. 3-4주 정도. 그 사이에 만약에 문제 더 풀고 싶은데 풀 게 없다 하시면 연락을 하시면 줄 건데 너네 매주 내가 줬던 그랜드라인 뭐 하나도 안 풀었지? 그거나 푸세요. 아시겠죠?